What's up, Mark? 드디어 첫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예, 가시죠. 준비된 거 맞죠? 아, 당연하죠. 저만 믿으시면 돼요. 좀 어색하지 않아 근데? 그냥 가? 응. 오케이. 안녕하세요. 쓸데있고 재미있는 내용만을 전달하는 마케팅 전문 팟캐스트 슈퍼그로스 팟캐스트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저는 SGP의 이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뽀시래기 마케터이자 네, 최근에 이제 작가 반열에 올라선 한남동 쿨보이 유명한입니다. 한남동 쿨보이. 아 미치겠다. 파일럿과 다르게 조금 공격적인 퍼스널 브랜딩이 시작됐어요. 네. 마케터라든지 뭐 네. 쿨보이 유명한은 뭐 100% 인정할 수 없지만서도 작가 반열은 또 뭔가요? 아, 제가 또 지금 뉴비잖아요. 마케터로서는. 네. 사실 제가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이 회사가 네. 이 회사 다니면서 제가 느끼거나 경험한 거를 솔직하게 진짜 네. 브런치라는 그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올렸을 때 네. 이게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음이나 이런 거 메인에 걸려서 지금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것도 있고 되게 대박친 게 있어가지고 네, 스스로는 지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우, 뭐 어깨에 뽕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긴 하네요. 저도 뭐 브런치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블로그를 블루스크린 라이프라는 메타 블로그 형태로 제 지인분들과 함께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저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썼던 글 중에서 일베 아시죠? 일베 사이트에서 소개되어져서 트래픽이 한번 터졌던 기억이 있네요. 왜 이쪽으로 가져갔을까요? 글 주제가 한국계의 일본 내 야쿠자 관련 내용이었어요. 일단 강하다. 느낌이 강하다. 근데 그 사실은 야쿠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그 표면적인 것보다도 네. 포스팅 뒤에 이제 숨겨진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 내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죠.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일본 내 최고 부자 중에 한 명, 한국계. 중에 한 명. 한국계요? 그렇죠. 일본. 그렇죠. 고이즈미. 야 이거 웃기지도 않아. 하지 마. 알았습니다. 빌 게이츠보다도 잠깐이지만 그 부자였던 네. 이제 그 손 마사요시, 한국 이름은 손정희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알죠. 소프트뱅크 이제 회장의 이제 이야기처럼 한국 출신의 일본 내에 살고 있는 이제 차별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비추려고 했던 의도였는데 야쿠자를 통해서 뭐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일본 내 탑 10 부자 중에서 물론 이제 조사 시기마다 다르지만 보통 2명은 보통 이제 무조건 들어갑니다. 아 진짜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손정희 그 회장님께서 뭐 유니클로 회장 야나이 타다시라는 이제 회장님과 거의 1, 2위를 이제 보통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포브스 기준으로는 이제 일단은 유니클로 회장이 1위로 나오는데 두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제 자이니치라고 하죠.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바로 한창우라는 이제 분이 있는데요. 뭐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빠친코 엄청 많잖아요. 빠친코? 제가 아는 그 빠친코? 그렇죠. 그 띠리링 그 구슬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빠친코 체인 중에 마루한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루한의 대표가 한창우라는 이제 분으로 이분은 되게 더 멋있는 게 일본어 안 써요. 일본 이름을 보통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한창우로 아직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는데 맞아요. 이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빠친코로 간다고 하더라도 마루하는 기억을 별통 못 하시는데 엄청 크게 로고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루한 잠깐만. 마루한에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한이 뭐 한창우라는 그 이름에서 한이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마루? 마루는 이제 동그라미 이제 둥글다 이런 의미고요. 네. 이제 본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을 붙여가지고 이제 마루한이라고 이름을 졌다고 하십니다. 근데 뭐 동그라미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재밌는 게 1960년대는 볼링장을 경영하셨대요. 볼링장? 네, 볼링장.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전에는 뭐 1950년대 이제 찻집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빠친코 기계를 이제 들어놓으셨는데, 빠친코도 그렇고 볼링의 공도 다
동그랗잖아요. 그 동그라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의미에 뭐 원만함이라든지 지구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마루를 이제 갖다 붙이신 거라고 하십니다. 보니까 뭐 네. 볼링장도 하시고 빠친코도 하시고 애초에 이렇게 약간 창업가 정신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일본 안에서 예.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일본의 최고 부자 중 탑 10이 네. 이렇게 많은 거죠? 그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0.5%밖에 한국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이제 교포 분들에서 당연히 이제 그 시민권을 따셔가지고 이제 변화되신 분들까지 합치시면 더 많을 텐데 네. 우선적으로는 일단 0.5%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는 이제 한국인이 일본인을 제외한 제일 많은 이제 국적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0.4%로서 뒤를 잇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비일본인 거주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인이 되고 일본의 그 전체 인구는 1억 3천만 명으로 뭐 0.5%라면 대충 65만 명 정도가 한국인이 되겠죠.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저는 근데 사실 중국인이 저희 그 한국인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중국인 사실 어딜 가나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비율에서 탑 10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그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서 되게 좀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뭐 유대인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야기했지만 뭐 유대인이랑 유대인의 뭐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 것과 뭐 우리나라의 고려인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서 네. 이건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분야여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릴 텐데 네. 일단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65만 명에서 부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그 포인트로 사실은 야쿠자 관련 글을 썼던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부유한 쪽, 그다음에 밝은 쪽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제 어두운 쪽들을 얘기하면 야쿠자의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야쿠자의 원래 태생은 이제 보통 이제 불황민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에서 좀 거리가 있는 뭐 계급 상승이 쉽게 말하면은 계급 상승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사카 근처라든지 후쿠오카라든지 이런 고베, 특히나 고베에서 네. 한국 노동자들이 이제 연합으로 이제 파가 생성이 되었고 그때 당시 이제 야쿠자라는 이름조차 없었을 때. 네. 그리고 야쿠자는 사실은 우리 블랙잭이라고 하죠. 그런 게임과 비슷한 게임의 일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최대 야쿠자 조직이 이제 고베에 있는 것도 네.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쏘다네? 맞나요? 네. 그러면은 근데 한국인 야쿠자에 갑자기 왜 등장하는 거예요? 마케팅 팟캐스트에서 이제 야쿠자 얘기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얘기하자면 짧게. 알겠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이제 차별 등으로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맞죠? 그렇죠. 예,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황민과 이제 아웃사이더 한국 분들이 이제 뭉쳐지게 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 네. 이제 한국계 야쿠자들이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서 네. 나중에는 이제 한국 내 군사 정권까지 연이 닿는 뭐 동성애라든지 그다음에 뭐 야쿠자 이야기를 드라마 했을 때 영화화하면 무조건 나오는 야마구치 사나 야나가와 구미의 이제 양원석 그 일본명으로 하면 이제 야나가와지로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끌었던 이 조직 야나가와 구미가 이제 살인군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이제 악명을 끼치면서 현재 이제 야구자면 무섭잖아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한국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직원 8명 됐고 상대방 조직이 한 100명을 그냥 닛본도 들고 와가지고 다 이제 때려잡으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야마구치 내에서도 원래는 이제 야나가와 구미는 약간 그 B급 산하 계열이었는데 이 이후로 이분들이 좀 많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최대 3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야마구치의 이제 부두목도 한국계고요. 잠깐만요. 예. 지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딱 들었을 때 지금 얘네가 뭔 말하는 건가? 얘네가 갑자기 야쿠자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지금 뭐 세계의 그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어두운 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인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네. 어쨌든 밝은 곳이나 어두운 네. 곳이나 네. 이렇게 한국적인 DNA로 인해서 네.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정확해요. 그래서 명환님이 이제 뭐 브런치를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조금 저랑 썼던 그런 뭐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제라든지 이런 거 다르겠지만 뭐 저는 근데 제가 썼던 그 블로그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여서 제가 관심사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썼던 거지. 뭐 저희 나중에 체크해 보실 기회가 있다고 하면 뭐 이런 내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브런치 얘기 좀 더 자랑 좀 해보세요. 아, 브런치요. 네. 사실 자랑하기 진짜 창피하긴 한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음 이 큰 그 포털 사이트에서 왜 명환님 글을 이렇게 메인으로 띄웠다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제가 다루는 소재가 네. 한국에 있는 일반 회사에서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왜요?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조금 될 수도 있는데 네. 제목이 조금 강하거든요. 어디 건방지게 팀장이 수습직원 앞에서 졸고 있어. 세다. 이게 제목이에요. 네. 그 미팅 갔을 때 예. 있었던 그 클라이언트사가 네. GD 쉽게 말해서 꼰대죠, 꼰대. GD가 꼰대예요? GD.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GD였는데 요즘 쓰는 단어인 줄 알았잖아. 제가 만들었어요. 오케이. 앞으로 좀 애용해 주세요. 네. GD가 이제 막 졸고 우리가 그거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재밌게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조금 좀 화났던 이야기면서도 많은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공감대를 많이 샀던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에피소드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저희 홈페이지 www 필요 없고 네이버나 구글에 pen, paper and plot 치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메뉴 페이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페이퍼라는 메뉴에서 EP1에서 에피소드 1에서 체크하시면 오늘 내용 다 정리를 해놓을 거고요. 네, 한국말 서투줍니다. 네. 정리해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링크도 이곳저곳에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끊을 거예요. 음악이 쫙 나오고 이제 뮤직인.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과연 맥도날드가 햄버거를 팔아서 성장하여 여기까지 왔냐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뭐 맥도날드가 햄버거 팔아서 성장했지 그럼 뭘 팔아요? 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것들 중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맥도날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햄버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따로 있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맥도날드도 사실 시작을 하지만 이제 많은 메이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패턴을 좀 공유하는 자리로서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진짜 재밌겠다.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면은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맥도날드 뭐 프랜차이즈 많고 거기서 마진 챙겨가지고 돈 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네, 저 같은 주니어나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가 좀 신선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꽤 오래 전에 봤던 책이죠. 이제 리치 데드 푸어 데드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버전이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제 책인데요. 로버트 키요사키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계 미국인이죠. 하와이 출신의 그분이 이제 쓴 책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네. 방금 들었잖아요. 방금 들었고. 이런 거 재밌는데? 네, 방금 들었고. GD들은 되게 이런 코미디 좋아하는 것 같아요. GD요? 예. 본인 GD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회사에서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신 뒷자리에 제가 꽂아놨어요.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라서 바로 덮었습니다. 그 명환님 제가 책 보라고 전달되었던 책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가장 우선순위로 하셔서 맨 처음으로 보셔도 될 만큼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사실 그렇게 막 두껍거나 그러진 않아서 되게 얇아요. 부담되진 않긴 한데
이게 뭐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30대 이후 제 삶에서 제게 영향을 끼쳤던 책 5권을 뽑으면은 이 책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제적 관념들이 쉽게 풀려져 있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지만 네. 삶과 직결된 약간 프리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제 주변에 제가 이 책을 추천하거나 읽어본 적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면은 보통 2가지 패턴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완전 최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도 있고 네. 다른 한 부류는 뻔한데 별로야 뭐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저는 이 책 무조건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쉬운 어조로 좀 잘 쓴 책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뭐 어린 친구분들 뭐 10대 후반 심지어 이런 분들이 보셔도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개념이 없는 제가 네.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너는 그거 읽어도 개념 없을 것 같아. 아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거 굉장히 의심스러워. 그 맥도날드 이야기 네. 그것도 여기서 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맥도날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그래서 이 책이 원래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관련이라든지 뭐 부동산 관련 이런 경제 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시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맥도날드는 부동산이 메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요? 땅? 예,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리얼 이스테이트, yes. 발음 좋으시네. 어쨌든 근데 사실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만 더 풀어주시겠어요? 맥도날드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 이제 194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시작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을 하였던 곳이고 이제 당시에 이제 한 50 중반 조금 넘어선 분이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 비즈니스맨이 맥도날드와 함께 이제 조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입니다. 레이 크록. 예, 이 사람인데 이제 맥도날드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맥도날드가 이제 현재 맥도날드가 되게 만든 기초로 공사를 확실하게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맥도날드 형제가 갖고 있던 지분도 사게 되어서 이름도 이제 못 쓰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빠이빠이를 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돕는 이제 부동산 회사의 형태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사실은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부터면은 굉장히 일찍부터 부동산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시작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호가 지금 맥도날드 홈페이지 보면은 1호가 이 레이 크록이 오픈한 캘리포니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오피셜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어딘가는 오하이오인가 아마 그럴 건데 오하이오 주인가 어딘가 있는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에서 1940년대에 그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게 아니라 레이 크록이 프랜차이즈로서 1호점을 만든 게 오피셜한 그 맥도날드 1호점으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그 형제가 했지만 이제 맞습니다. 맥도날드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은 레이 크록 이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명아님의 한번 좋은 목소리로 작가 계열의 이제 등단하시는 명아님의 좋은 목소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좋기보다는 하성님의 목소리가 별로인 거구나. 거슬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텍사스 대학에서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이 끝난 후 레이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물어봤다. 학생들은 장난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햄버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레이는 자신이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에 종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체인점의 부지와 위치가 사업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일단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거리라든지 교차로에 있는 땅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해보면은 맥도날드라는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기에 목 좋은 곳에다가 부동산을 사고 맥도날드 올리고 하면은 이제 KFC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네임드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땅값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이 많아지고 그게 큰 돈이 된다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 하지만 이런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제 제가 비슷한 내용을 패션 비즈니스와 이제 견주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 유명 럭셔리 브랜드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패션 전혀 모르시죠? 명아님은? 저 모른다고 할게요. 네, 디스케어드 아울렛 갑니다. 저. 유명 럭셔리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제 캐나다 브랜드죠. 디스케어드라고 이제 있어요. 이제 이 두 캐나다 쌍둥이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S, AW 시즌에서 이제 컬렉션을 보여주는 이제 아이템들은 사실은 50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살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 이제 뭐 셀레브리티가 됐던 재정적으로 이제 조금 뭐 돈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사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사지를 못하는 아이템이에요. 왜요? 왜냐면 뭐 튀기도 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분들만 산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은 많이 만들지도 않고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이런 패션 브랜드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런어웨이 쇼, 캐더크라고도 하죠. 뭐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이제 캐더크라든지 이런 데서 보여주고 뭐 보그라든지 이런 데서 띄우는 거죠. 이미지를 좋게. 근데 이런 브랜드들의 대부분은 캐시카우는 이제 그런 컬렉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브랜드 밸류를 띄운 다음에 이거를 라이센스를 줍니다. 저도 뭐 패션 아울렛밖에 모르긴 하는데 네. 이제 TV나 이런 게 뭐 런어웨이 같은 걸 보면은 왜 저런 옷을 입고 나오지? 저거는 제레미 스캇이 가장 대표적인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입고 다닐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뭐 그거는 이름을 만들기 위한 버즈의 행위인 거예요. 버즈가 뭐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막 캐시카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캐시카우가 어떤 거예요? 돈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는 뭐 메인 아이템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이러한 옷들은 그렇죠. 메인 아이템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정확히요. 정확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디스케어드로 예를 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런 명품 브랜드들의 선글라스, 화장품 심지어 디스케어드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유명한 게 청바지예요. 그리고 신발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라이센스 줍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 쪽에서는 이제 가장 유명한 라이센서가 이제 룩소티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네,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정말 알고 보면 대박인 게 뭐냐면은 이런 럭셔리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만들어주는 업체예요. 네. 뭐 OEM이 됐든 ODM이 됐든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유명한 브랜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벤이라고 하거나 폴리스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의 브랜드입니다. 자사 브랜드? 그렇죠. 자사 브랜드, 프라이빗 브랜드, PB.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팔고 있는 선글라스 헛이라는 체인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면세점 가면은 선글라스도 있어요. 그럼 선글라스 다 있는데 거기 가면은 재밌는 게 얘네가 만드는 뭐 디스케어드, 뭐 프라다, 구찌 뭐 등등등등 있고 그다음에 레이벤이나 폴리스도 있고 등등등이 있죠. 그럼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네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룩소티카라는 이름은 좀 낯선데 방금 말씀하신 선글라스 헛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제가 공항에서 보긴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조금 낯설기는 하네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패션에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브랜딩을 이제 캐더크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명한 패션 매거진에서 이제 띄우는 거고 브랜딩이 잘 됐을 때는 맥도날드처럼 햄버거가 아니라 이제 부동산으로 디스케어드에 있어서는 디자이너가 만든 아이템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사실 라이센스로 돈을 번다는 게 핵심입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히 브랜드 파워를 무시를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뭐 아까 말씀하신 레이벤이나 럭셔리 브랜드들 이런 거에 퀄리티 차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100%라고는 이제 퀄리티가 똑같다라고는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선글라스 그 마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패션 쪽 옷을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 대여섯 배 정도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제 선글라스는 마진 패션 쪽에서 조금 마진이 제일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한 10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배요? 네. 그래서 뭐 10,000원에 만들어서 10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프라다 팔면은 이제 라이센스비니 뭐 로열티니 뭐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반을 팔면은 훨씬 더 큰 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거 들어보니까 뭐 선글라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화장품, 뭐 향수 쪽도 사실 비슷한데요. 뭐 로레알이라든지 P&G 이런 회사는 들어봤잖아요. 다 들어봤죠. 예,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럭셔리 브랜드들의 화장품 라이센서로서 많은 아이템을 만들고도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이제 럭셔리 하우스들이 이제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직접 상품을 이제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직접 그냥 아예 다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를 준다는 게 어떤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 경우 이제 네. 닥스라는 브랜드 어디 가더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알아요, 그거. 네, 닥스는 사실 영국 브랜드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모 기업에서 네. 닥스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사 갖고 와서 직접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뭐 이탈리아 브랜드 브루노 말리도 우리나라 K모 브랜드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많죠. 확실히 근데 그 로고 딱 박혀 있으면 그 느껴지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마진이 크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그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렇죠. 매출을 창출하는 게 정말 쉬울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이제 패션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패션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비슷한 모델로 이제 자라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 예. 제가 하는 그 자라. 맞아요. ZARA 그 자라. 예, 거북이 친구. 지금 구독자 수가 방금 들려. 예,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GD 여러분 서포트 부탁드려요. 근데 그러면은 이 자라 저도 사실 알거든요. 아시겠죠? 자라는 사실 뭐 패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자라의 이제 모 회사인 이제 인디텍스라는 그룹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인디텍스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잠시만 이제 알아보고 하면은 인디텍스는 전 세계 말 그대로 전 세계 네. 부호 중에 한 사람인 네. 그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이제 이 분이 있어요, 회장님. 이제 스페인 의류 기업으로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사실 이제 인디텍스 안에 이제 자라가 있는 거고. 자라. 예, 이제 그 라인업 중에 이제 프렘베어라든지 마시모두띠는 약간 프리미엄 라인이죠. 버시카, 오이쇼,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이런 브랜드들에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이들도 역시나 맥도날드처럼 부동산을 하는데 한술 더 떠서 네. 이들만의 입점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확실히 그 뭐라고 자회사라고 하나요? 네. 여기 이름만 들어도 네. 뭔가 달라. 뭔가 얘네 명품이야 그냥. 진짜? 네, 느낌이 딱 와. 근데 실제로 글쎄요. 제가 이런 브랜드의 취향은 아니어서 오이쇼. 느낌이 뭔가 되게 말하기도 힘들어 이거. 이게 뭔가 예전에 독일 밴드 중에 스트라토 바리우스라는 밴드가 있었죠. 그래요? GD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가 딱 들었을 때 네. 뭔가 명품의 느낌이 난다.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명품 느낌이야. 그래요?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근데 그래요? 그래서 자라가 아니라 그 모회사 인디텍스? 네. 인디텍스가 맥도날드랑 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자, 인디텍스의 이제 계열 브랜드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이제 이 브랜드들이 보통 그 부동산 장사를 할 때 부동산 장사를 아예 표현을 할게요. 이분들이 보통 입점을 이제 체인을 이제 열 때 맥도날드는 그냥 하나 들어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이 상권이 형성이 된다 빠지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2개나 3개를 한꺼번에 같이 입점을 이렇게 시켜버려요. 같이? 네. 아까 말했던 그 자회사들 이름 어려운 그 명품들? 프렘베어, 마시모두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어디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일단은 갔다 왔던 곳으로만 얘기 드리면 제가 이제 스페인 브랜드잖아요.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랑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뭐 알리칸테 이런 데 가봤는데 네. 그다음에 뭐 파리라든지 아일랜드, 더블린 막 이런 데 가보면은 도시 이름 들어봤다. 예. 근데 이런 데 가보면은 유럽에 이제 큰 도시 가보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자라가 이렇게 사거리라고 하면은 네. 자라가 하나가 여기 있고 그 건너편에는 뭐 버시카가 있고 버시카 옆에는 뭐 마시모두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오이쇼가 있는 그런 게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브랜드를 한꺼번에 이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네. 저같이 패션을 잘 모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뭐 같은 모회사다 이렇게 생각 못할 것 모르죠. 같아요. 대부분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 여행 갔을 때도 네. 자라랑 그 자라 홈이나 뭐 옆에 있죠. 버시카? 네. 같이 있었던 거 보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거의 그래요. 진짜.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는 사실 한 개만 들어오는 반면에 네. 이 인디텍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들어오니까 빨리 오르겠죠. 땅값이 장난 아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확 오르겠는데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아까 우리나라 경우는 제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기업인 엘모 그룹이랑 이제 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뭐 그 대기업이 유니클로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엘모 분들이 운영하시는 체인들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 거는 아마 그 커미션 베이스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직접 하시는 거는 또 다른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디텍스 회장님 완전 진짜 부동산은 가쁘겠네요. 장난 아니죠 이분.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당시의 자료에 따르면은 오르테가 회장님이 영국 최고의 토지 소유자라고 합니다. 진짜요? 말 다 끝났죠. 그다음에 뭐 베를린, 파리, 그다음에 시카고, 보스턴, 뭐 샌프란시스코 뭐 등등등등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돈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리스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분 살 때 그냥 올캐시로 산답니다. 캐시? 네. 이분의 아버님이 네. 광산부 출신이에요. 오르테가 회장님 광산부 출신. 그래서 대박이다. 이분한테 배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올캐시로 사신답니다. 올캐시? 네. 현금 부자. 현금 부자?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 진짜. 돈 좀 줘요. 항상 결제 제가 먼저 하잖아요. 오늘도 아까 커피값 제가 냈으니까 그 돈 빨리 싸주시도록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돈을 일단은 명환님한테 드린 다음에 명환님이 한 다음에 그거를 계산한 편입니다. 그냥 카드를 안...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저 같은 경우도 네.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게 보면은 네. 딱 캐시 다 내면 진짜 멋있긴 하는 것 같은데. 캐시 이즈 킹이죠. 네, 진짜. 그리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캐시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둠의 경로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예전에 5만 원권짜리 나왔을 때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세탁이라든지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 이거 집에다가 쌓아놓는다. 세탁. 뭐 이런 쪽으로 안 좋은 방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적도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보면은 부동산 부자 막 이런 거 많죠. 저거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사면 또 땅값이 금방 오른다는 또 그런 어떤 뭐 룰들이 있죠. 그렇죠. 막 이 빌딩이다, 이 사람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전에 잠깐 들었던 게 저희 사무실 있잖아요, 한남동에. 여기 근데 앞에 그때 말하셨잖아요, 장동건 느님의 건물이라고. 멋진 형님. 네. 장동건님이 본인보다 형이세요? 야 이건 너무했잖아. 진짜. 야 이거 너무했잖아. 네. 세월을 진짜 직방으로 받으셨다. 정통으로. 알겠습니다. 예, 장동건 형님께서 앞에 이제 물건 그 건물 멋진 거 하나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이제 박명수 형님께서 이제 또 산 건물이 그 안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해서 이제 또 시세 차익을 뭐 10억 이상 받았다.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이거 부동산 전문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건물을 올린 다음에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은 렌트를 이제 주게 되잖아요. 그럼 건물주가 월세를 또 깎아주거나 몇 달 렌트를 이렇게 안 내게 해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밸류를 높여주는 거니까. 그러네요. 확실히 그 빌딩 안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스타벅스가 없었는데 동네 스타벅스가 딱 들어오고 하니까 뭔가 자부심이 느껴져요. 맞아, 그런 거 있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교 때 친구들한테 야, 너 거기서 올랐어? 거기 스타벅스 있어? 맞아. 백화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 괜찮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진짜. 그런 거로 봤을 때 맥도날드는 들어가는 그 지역은 되게 자기만의 이제 룰이 있는데 네. 일단 서울 다음에는 이제 그 광역시로만 한정을 짓는다고 알고 있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네. 첫 번째 호점을 어디다가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는 어디서 첫 번째 1호점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 알겠어?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스타벅스. 그리고 스타벅스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왠지 말 좀 하자. 나 말 좀 하자. 스타벅스가 느낌이 네. 조금 이제 커피 브랜드 중에서 네. 뭔가 이제 인지도도 있고 네. 약간 명품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아마 그 여성분들이 이게 그 들고 다니잖아요. 들고 그렇죠. 다니면서 또 이제 스타벅스 그 로고가 보이게끔 또 이제 들고 다니는 것도 예전에 있고. 이제 GD 분들은 기억할 텐데 에비앙물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에비앙. 네. 제가 먹어봤는데 네. 뭐 크게 다른지 모르겠던데. 피지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네. 여성분들, 그렇죠. 젊은 여성분들.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맥도날드는 1988년에 우리나라 1호점이 생겼는데 그거는 압구정동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컸었죠. 블루보틀. 저 그거 1호점은 지금 성수? 맞아요. 맞죠? 그게 이미지가 맞지 않나요? 왠지 블루볼 하면 약간 힙스터 느낌 나고. 근데 성수 맞아. 성수 요즘에 네. 확실히 힙스터의 느낌이 그쪽에 지금 되게 좀 몰리고 있잖아요. 저 성수에 사무실 있었잖아요. 쿨합니다. 성수에 사무실 있었어요? 네. 할세스트 사무실이 2개가 그쪽에 있었어요. 진짜요? 네. 그럼 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하니까 블루보틀 들어오자마자 네. 뭐 사람들 먹었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맞아요. 자기도 드디어 갔다 막 올리는데 저게 뭐 그렇게 하는데 왜 성수일까? 그렇죠. 되게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1호점을 열 때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넣는 편인데 성수가 약간 블루볼이랑 맞았고요. 그 다음에 그 왜 멕시칸 쪽 그 프랜차이즈 이름 뭐죠? 멕시칸? 네. 멕시카나. 아니요. 그 치킨이고 그 왜 나초 팔고 막 그거 있잖아요. 타코벨. 타코벨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브라더스인가 뭐 그거 아니. 오케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오케이. 타코벨은 1호점이 이태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태원? 네. 근데 이태원 하면 저희 바로 근처에 사니까 외국인들 많잖아요. 정확히. 뭘 그게 대단하다고. 아니 그게 이유가 있는 게 타코벨은 해외에선 유명한데 네. 미국에선 특히나 유명한데. 진짜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지도가 별로 없으니 일반 한국 분들한테.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인 이태원에 놨을 때는 이게 파생력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1호점을 이태원에 놨습니다. 근데 그거 진짜 대박이다. 저는 사실 네. 뭐 1호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건 의미가 엄청 크죠. 뭐 플래그십 스토어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브랜드도 한번 그 1호점 찾아보면은 네. 그 이유 같은 거 찾아봐도 진짜 재밌겠네요. 그렇죠. 이걸로도 한 에피소드 분량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조만간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또 작가니까 브런치 한번 하나 보자. 이거 제가 사실은 다음 메인 안 찍히면은 10명도 안 읽어요. 보니까 10명도 안 읽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에피소드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맥도날드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이 브랜딩이 딱 됐을 때는 그들이 팔고 있는 뭐 햄버거가 됐건 뭐 선글라스가 됐건 뭐 이런 수익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한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땅, 부동산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센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부동산부터 이야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제 브랜딩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진짜. 뭐 맥도날드의 이제 브랜드 파워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애플의 코카콜라와 함께 탑10 안에 무조건 드는 브랜드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파일럿 때 말씀드렸듯이 친구한테 나 회사 이름이 펜페이퍼 앤 플라시다 라고 말했을 때 애들이 더 이상 문구 회사로 이게 사실 브랜드 파워가 아직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신이 노력하시면 되겠지. 재밌네. 이게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확실히 우리의 브랜딩 파워가 진짜 더 높아져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잠깐 느끼게 되네요. 화이팅 합시다.
그래서 뭐 그거를 저희만의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팟캐스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게 저희가 더 만들 거니까 계속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인가요? 뭐라고 하냐? 청취 아닌가요? 청취. 네. 청취 부탁드립니다. 한국말 잘하셔. GD들도 아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은요. 저희 홈페이지 www.penpaperplot.com 또는 한국어로 어디든 간에 펜페이퍼플랫 이렇게 쳐주시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 찾으실 수 있고요. 그곳에서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 쇼노트 올려놓을 테니까 체크 아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매주 업데이트 예정이니까요. 계속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인사드릴까요? 자, 이때까지. 잠깐만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 공간에 처음 와보는데 여기가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 되게 좀 요즘 말로 힙하다고 하나요? 진짜 완전 멋있어요. 녹음실. 한남동 넘버원 녹음실이죠. 진짜요? 여기가 어딘데요? 어딘데? 뭐 넘버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 글래드 스튜디오입니다. 글래드 스튜디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모르잖아. 연예인들도 막 하고 그러는 거야? 김연아님 맞습니다. 연아누님. 내가 아는 그 김연아? 그 저거 피겨 스케이팅 하시는. 진짜로?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대박. 와, 그럼 진짜 넘버원 맞네. 진짜. 또 올 계획은 없어요? 당신 보러는 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는 여태까지 슈퍼그로스 팟캐스트의 이하석, 유명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제발.